네, 안녕하세요. 선희입니다. 이번 시간은 신금일간의 내년도 운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금일간 자체는 열매가 이제 땅속으로 떨어져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보관된 씨종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씨종자는 보관돼야 되고 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축토 안에 신금이 인목을 만나면서 씨의 껍질을 깨고서 이제 솟아오르는 그런 부분들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신금은 수의 기운에서 굉장히 단련되면서 봄을 기다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수에서 장생을 하고요. 자, 그리고 운동성 자체는 수운동이기 때문에 아주 잘 보관돼야 되고 잘 다뤄져야 되고 흠집이 나서는 안 되고, 그리고 굉장히 예민하고 씨 자체는 아주 함축돼서 모든 DNA가 보관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우리 생명의 탄생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함축된 DNA, 그리고 보석, 물상적으로는 보석 자체를 신금이라고도 합니다. 보석에 흠집 나면 어떻게 돼요? 가치가 확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잘 간직해야 되고 잘 보관해야 되는 그런 부분. 신금 자체 일간 가지신 분들은 어, 약간의 공주병이라든지 뭔가 자신을 침해하는 것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날카롭게 그것을 잘라내려고 하죠. 그런 부분들, 그 맺고 끝음이 좀 디테일하면서 빠르다. 왜냐, 흠집 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들, 현침이라고 해서 간목이나 신금이나 이렇게 아래가 뾰족 튀어나온 걸 현침살이라고 하는데, 세밀한 작업이나 민첩성이 필요한 빠르게 아주 정밀하게 작업돼야 되는 부분들이 신금일간, 정화일간도 마찬가지고요. 뭐 간목일간, 그리고 신금, 지지의 신금, 그리고 오화도 있죠. 오화도 그런 부분이고, 묘목도 현침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두 개죠. 양날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치밀한 정밀성,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신금 자체는 천간의 병화를 보면, 병화가 원래 경금을 보면 경금을 단련시키는 거잖아요. 내적 품질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가지만, 신금이 병화가 있다고 하면 보석을 조명으로 막 비추는 거예요. 이쁘게. 보석은 빛이 더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빛이 들어와야지 그 아름다움이 더 선명하게 비추고 있죠.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석은 깨끗하게 닦아야 되겠죠. 태양이 있더라도 아니면 병화가 있더라도 깨끗이 닦지 않으면 개수나 임수로 더 반기긴 하죠. 임수로 닦아내면서 병화를 비추는. 근데 반대 경우도 있어요. 병화가 임수가 같이 천간에 떠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좋지만, 같이 붙어 있으면 상관경관이 나는, 임수가 상관이고 병화가 정관이죠. 임수가 병화를 쳐다보면 큰일이 좀 나는, 그래서 둘을 연결시키는 간목이라든가 을목이 있으면 더 낫고요. 자, 뭐 읽어보시면 장단점들은 잘 설명이 돼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뭐 장점이라고 뭐 볼 수도 있지만 장점이 다시 단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장점으로 갈 수 있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봅니다. 꼭 나쁘다, 꼭 좋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주에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나쁘기만 한 것도 절대 없고 좋기만 한 것도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 대운에 따라, 운에 따라서 그것이 많이 그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 부정적인 부분이 긍정적으로 발현이 되는 운도 있습니다. 자, 부정적인 운일 때는 내실을 기하고, 그리고 긍정적일 때는 외적 확장을 해야 되겠죠. 그 두 부분을 좀 선별해서 활동을 하시면 그 운을 잘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자, 내년도 일주별로 한번 좀 보도록 하죠. 내년의 개묘년 자체는 신금일간에서는 경금과는 다르게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많이 흐릅니다.
경금일간들은 내년에 상관 정제가 오죠. 상관 정제. 돈을 소유하고 싶어서 상관적 재주를 막 부리는데 정관을 치는 정관이라고 하는 건 지켜야 될 관습, 전통, 조직 공동체적 사고, 그리고 법, 규범도 되는데, 그것을, 깨고서 돈을 본다라는 얘기는 좀 부정적으로, 갈 확률이 많이 크고요. 내년에 신금 자체는 개수가 오죠. 개수 식신이 옵니다. 식신 자체는 길성이라고도 하는데, 꾸준하게 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는 성분이죠. 식신생재의 내년에 부분들이 오고, 묘목은 재성이죠. 신금 입장에서는 편재고요. 편재성은 어느 정도 영역에 대한 확보력, 그리고 뭔가 내가 영역을 지배한 공간 지배력이라고 하는데, 공간을 지배해서 내 영역을 구축한다라는 뜻도 됩니다. 단, 내 구축할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와서 내 영역을 뺏어갈 수도 있어요. 편재라는 거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투자에 대한 개념. 내 돈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수익률이 날 때도 있고 손실이 날 때도 있죠. 주식처럼. 주식 같은 투자하는 돈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사의 개념, 사업의 개념이 편재성이 훨씬 더 크고요. 정제는 안정된 경제 기반이기 때문에 경제성이기 때문에 안정성을 좀 더 추구합니다. 그래서 은행 이자라든지 아니면 월세라든지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안정됐잖아요. 다달이 들어오고. 자, 식신생재라는 거는 내 기술성, 전문성, 내 활동성을 발현해서 뭔가 더 투자적인, 능동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겠다. 하지만 정제에 비해서 위험성은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식신생재에 대한 부분들은 식신적인 나의 전문성으로 결과물을 좀 확보하는 개념으로 갈 테고, 또 편인이라는 거는 내 사주에 만약 편인이 기토잖아요. 기토가 이 재성이 기토 또는 지지에 미토라든지 축토가 있으면 재극이 난다는 얘기죠. 편인을 재화시키는 편인 재성은 현실에 맞게 원래는 편인 자체가 부정성이고 평가 기획해가지고 왠지 세밀하게 분석해서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쪽으로 굉장히 냉정한 시니컬한 분석을 한다면 내년에는 그래도 현실성에 맞게 그 시니컬한 분석을 현실성에 맞게 추진하는 거예요. 편재 능동이라고 그랬죠. 정제는 수동. 능동적으로 그 부분, 사업적인 어떤 목표 결과물을 취하려고 하니까 현실적인 기획 분석을 통해서 실행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식신이잖아요. 식신은 행동이 우선한다고 그랬죠. 행동으로 이제는 돈을 벌자. 돈을 투자하자. 잘 될 거야. 내가 최대한 잘 분석했으니 세밀하다고 그랬죠. 신금. 세밀하게 분석했으니 내년도에는 큰 성과를 내도록 내가 투자도 능동적으로 하고 모두 어디도 다니고 편재는 역마의 기운도 있어요. 어디 다니고 어떤 사람 만나서 또 신금이나 경금일간 자체는 목 자체가 재성이잖아요. 목은 생명이라고 그랬죠.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벌 수 있는 방편을 아주 잘 만듭니다. 신금이나 경금일간, 특히 경금일간들이 많이 이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을 훨씬 더 잘 구상하고요. 신금일간 같은 경우는 내적 구상, 사람을 통한 게 아니라 어떤 자기만의 분석, 내적인 본인만의 지식이라든지 자신만의 특기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내 지식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인성이 있으면. 자,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주식 같은 경우는 기업의 가치를 사람들이 평가하잖아요. 인간들이 평가하는 잣대로 그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수요 공급에 따라서. 그래서 경금이나 신금일간들이 경제 관련 수요 공급이 이런 묘목 자체는 이게 의식주와 관련된 생산품도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런 제품들, 사람으로 하여금 수요 공급이 결정되는 부분들로 재성을 취할 수 있으니까
땅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많이 원하게 되면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게 되겠죠. 땅 같은 경우도. 자, 그리고 내년에 이제 12운성으로는 태지거든요. 하지만 불안해요. 그래서 더 파고들어요. 신금일간 같은 경우는. 불안하기 때문에. 지지의 신묘일주 같은 경우는 이 재물적인 항상 뭐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걱정을 하고 있고 항상 두뇌회전이 그쪽으로 물질적인 부분에 가 있습니다. 가 있어서 불안함을 제살은 궁리하고 어떤 재물적인 부분에 이 수옥살이라고 하거든요. 장성이 와서 전의 왕을 쳐낸 거예요. 그러면 제살 자체는 전의 왕이 이제 그 다음 세대 왕한테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유배를 다 가지 않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막 생각도 하고 궁리를 하는 그런 모습, 감옥에 갇힌 그런 전대 왕의 비애를 뜻하는 제살인데, 그렇다고 해서 제살이 항상 나쁜 건 아닙니다. 굉장히 뭐 아이디어 그리고 임기응변적인 어떤 뭐 상황적인 대처 그런 부분들이 제살이 잘합니다. 그리고 돈 버는 재주도 제살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만큼의 아이디어, 뭐 궁리, 생각, 고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되고 일지별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내년에 신묘일주 같은 경우는 배우자를 만나는 운도 됩니다. 왜냐하면 묘목이 식신할 수 있는 뭐 묘목이 왔다라는 거죠. 남자분들 같은 경우 특히 내년에 와이프 될 사람을 볼 수도 있고 결혼한다라는 건 시집까지 합해야 되거든요. 시집까지 합이 들어오면 내년에 결혼하는 운으로 가고 일지가 왔다라는 거는 이제 내 배우자 공에 들어올 사람들을 들어올 사람이 보인다라는 부분. 식신이라는 거는 재성 입장에서는 편재 입장에서는 수생목이잖아요.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나랑 식신이라는 건 활동이잖아요. 그리고 생식작용 그리고 번식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이를 가지고 오는 여자, 식신은 나한테 식신 아이보다는 놀 수 있는 여자, 놀 수 있는 여자, 식신 활동 표현하고 나랑 뭐 마실도 나가고 어디도 가고 놀 수 있는 식신은 노는 거잖아요. 재성은 뭔가 경제적인 조건을 갖춘 남자. 내년에는 식신을 달고 온 편재니까 남자한테는 나의 활동력을 더 배가시켜 줄 수 있는 여자도 되고 편재니까 뭔가 애인 같은 여자 정제가 부인이라고 그랬죠. 편재는 만약에 아내가 되더라도 뭔가 만인의 여자 같은 활동력이 큰 그리고 재물적인 그런 능력을 가진 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신묘일주의 여자분 같은 경우 내년에 배우자 운이 들어옵니다. 이런 경우에도 꼭 관성이 아니래도 일지에 있는 글자가 그대로 온다면 배우자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거의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시지에 유금이라던가 이렇게 되면 이 묘목과 유금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글자가 들어와야지 배우자가 들어올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유금이 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팔 8글자에 대한 구성이나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대운의 영향에 따라서 배우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못 들어올 수도 있어요.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편재니까. 크게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활용하고 싶은 거죠. 애용하고 정제는 애용이고요. 편제는 활용입니다. 애인이 생겨서 놀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활동력을 배가시켜주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여자. 자 그리고 금전으로 본다면은 재성 자체는 그리고 금전 자체는 재성이죠. 내년에 돈을 좀 벌 수 있는 명식에 따라 틀리겠지만 돈을 벌 수 있는 내년에 신묘일주는 좀 운이 좋은 부분으로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생목으로 해서
이 재물이 커지는 방향으로 설정이 되니까요. 그래서 신묘일주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일주만 보고서는. 자, 신사일주 같은 경우는 재생관이 들어오는 거죠, 내년에. 격각이지만 어찌됐던 목생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지장간 암합도 일어나기 때문에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자라면. 남자라면 내 위치에 대한 뭔가 조건적인 부분, 내가 뭐 팀장이었어요. 팀장의 권리가 더 향상되는 거예요. 재적인, 물질적인 팀장의 뭐 내 조직이라든지 내가 팀장이라면 아니면 내가 회사 사장이라면 큰 돈이 들어오는 경우, 큰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업적인. 단 나갈 수도 있어요. 반대로 나갈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목생활이 되는 거고, 식신적인 내 능력이 천간에 드러난 거죠. 만약에 뭐 자수가 있었다. 사자합하고 있었는데 자수가 천간으로 이렇게 되면 크게 튀어나온 거죠. 장생할 수 있는 나의 식신적인 능력이죠. 내 비밀 시주는 나의 개인적인 아주 깊숙한 내면의 능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잘 드러나진 않아요. 시지가 특히 안 드러나거든요. 잘. 천간에 글자가 오지 않는 이상은 나의 그런 전문성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수잖아요. 오행 자체의 수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화는 굉장히 잘 드러나는데 수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내년에 나의 능력이 크게 활용되는 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활용되고 활용으로써 나의 명예가 올라가는, 나의 조직에 돈이 더 들어오는 그런 부분, 나의 전문성이 드러나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내년에 전반적으로 신금일간들이 운이 좋습니다. 운이 좋아요. 경금일간들은 좀 조심해야 되고. 자, 신미일주도 내년에 굉장히 좋습니다. 묘미 합의되잖아요. 편인 재화가 극으로 일어나면 뭔가 충격 변동은 있는 거거든요. 변화 변동이 큰 거예요. 충은, 지지충은. 자, 근데 목국토로에서 극을 해주잖아요. 근데 편인재와 나의 어떤 부정성을 떨궈내는 그런 운으로 보시면 돼요. 내가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이 뜨거운 미토는 굉장히 뜨겁잖아요. 뜨거운 8월의 흙이기 때문에 토생금도 잘 안 돼요. 미토일간. 만약에 지지에 수가 있다면 적절하게 시멘트에 물도 섞이면 돌이 되잖아요. 벽돌이 되잖아요. 근데 뜨거운 그런 퍼석퍼석한 시멘트만 있고 모래도 퍼석퍼석한 거 하면 섞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벽돌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금은 돌이라고 그랬잖아요. 돌, 뭐 다이아몬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만 토생금이 된다는 자체는 굉장히 세밀하게 봐야 돼요. 그러면 벽돌의 품질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신미일주는 수가 들어오는 게 좋고, 자, 수 들어오죠. 식신 들어옵니다. 거기에 이런 부정성인 편인이죠. 별 필요도 없는 편인이 내년에 목국토 나무가 심어지는데 여기에 물이 없었는데 물이 만약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운입니다. 그러면 재성적인 내 문서에 돈이 된다라는, 내 자격증에 돈이 된다라는 거죠. 편의는 자격증, 전문 자격증이라고 그러죠. 편중된 자격증, 특수 자격증이라고 보면 그 자격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운도 되고, 남편이라고 하면 남편이라고 이 미토 자체가 자체 역마예요. 미토는 막 돌아다니는 거 좋아해요. 자체 역마하면서 원래는 돈벌이를 못했어요. 근데 내년에 돈이 되는 거예요. 돈이 되는 부분으로 현실적인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온다라고 보실 수 있고, 나의 전문성을 활용하는데도 돈이 많이 돈을 식신적인 부분을 뭐 인묘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러고 인묘현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미토가 인묘되지 않습니다. 운에서 오는 건 인묘되지 않습니다. 운이 최고 권력자예요. 대운이 가장 큰 기조라면, 어떤 방향성이라면 세우는 그 방향성에 점을 딱 찍는 거예요. 그 상황 자체, 그 내년 23년도의 계묘가 왕이에요.
계묘가 대통령인 거예요. 매 해년마다 대통령이 다르거든요. 올해는 이민년이 대통령이었고 내 사주에 이민년에 대한 대통령이 와서 다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대통령도 법의 헌법의 그런 기조에 따라 아니면 정책의 기조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잖아요. 국회의 그런 동의가 필요하고 그런 전체적인 기조가 대운이라고 하면 세운은 거기에서 대통령이 딱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묘되지 않습니다. 자, 식신을 통해서 재성을 생하고 재성이 야 너의 그런 부정성을 떨쳐내. 한쪽으로 치우친 너의 생각, 인성은 생각이라고 했죠. 정신이라고 했죠. 정신을 현실적으로 지금 바라봐. 현실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뭔가 더 분석을 해보고 평가를 해보고 검증을 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편의는 검증, 어떤 그런 마크 주는 거 있죠. 특수 자격 마크 이런 거, SGI 이런 평가원을 인증하는 거, 인증 사업 자체도 편인입니다. 왜냐하면 인증을 통과 안 하면 도식시켜버리는 거예요. 하지 못하게. 그런 평가 자격증도 다 편인에 속하니까요. 그러면 내년에는 평가 자격증을 따는 거예요. 내년에 무슨 부동산이라든지 자격증 준비하시는 신미일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흐릅니다. 자, 신유일주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크게 나쁘진 않아요. 식신이 와 있기 때문에 식신생재잖아요. 식신이 왔고 재물적인 부분에 나와 같이 이 편제는 취해야 되는 거거든요. 취해야 되는데 만약에 신유일주가 금대운, 신대운이나 유대운이었다. 대운 자체가 그렇게 되면 이 재성을 능히 금금목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나의 전문성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전문성이 드러나니까 충분히 내년에는 재물을 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 내년에 충격이 변화 변동이 크다는 얘기죠. 일지의 재성과 비견이 충돌한다라는 거는 그러면 거기에 누가 우위를 가지냐 세력을 봐야 돼요. 일간의 세력, 금의 세력이 더 크게 대운에서 받쳐준다면 능히 재성을 내가 취할 수 있고 만약에 이 금대운이 아니라 묘대운이던가 인대운이라면 내가 그 재물에 의해서 좀 많이 바쁜 거예요. 막 다니긴 하는데 돈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취할 수가 없잖아요. 공간 지배력이라고 그랬죠. 편제는. 공간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적어지는 거기 때문에 공간을 지배하려니까 많이 다녀야 되겠죠. 많이 다니긴 하는데 돈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운 자체는 나의 그런 세력 자체가 크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사람, 간여지동은 같이 일하시는 게 좋긴 해요. 단 명식에 따라서. 자, 일간의 세력이 없으면 굉장히 도움되는 일지겠고요. 일간의 세력이 너무 많은데 일지 자체도 건록이라면은 돈을 벌어도 줄 사람이 많은 거예요. 재물쟁탈이라고 하는데 줄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난 당연히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재물적인 부분이 내년에 오니까 나눠 쓰긴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신유일주 같은 경우는 배우자한테 돈이 들어가던 친구한테 돈이 들어가던 협업하는 사람한테 월급을 더 주던 이런 식으로 어찌됐든 파이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충돌이 나니까 순조롭게 가지는 않는다. 봄 이후에 여름 이후에 하반기 정도에 돈을 많이 취할 수 있고 내년에 상반기에는 좌우 충돌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긴다. 생각처럼 잘 가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신의 일주. 신의 일주는 상관을 가지고 있죠. 신의 일주의 유시민 전 장관, 유시민 작가가 신의 일주입니다. 욕상관. 굉장히 본인의 상관 말이라고 그랬죠. 말을 잘 얘기하면서 논리성도 갖췄습니다. 정인 있잖아요. 해수 안에 지장간에 정인이 있고요. 간목도 있죠. 편재성도 있어요. 지배하려고 하는 말로 지배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그리고 욕지이기 때문에 자꾸 내 말을 드러낸다.
원래 수 자체는 잘 드러내지 않잖아요. 근데 신내일주 자체는 잘 드러냅니다. 천간에 또 상관이 떠 있으면 정말로 잘 본인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하지만 습성 자체는 이렇게 좀 그것도 명식에 따라 틀리지만 신의 일주 자체는 천상유세요. 말 굉장히 잘하고 설득도 잘하고 상담도 잘하고 신의 일주 자체가 그리고 그 상담하는 뭐 말들이나 그런 걸 막 좀 드러내고 싶어하는 본인의 그런 것을 좀 드러내고 싶어하는 부분인데 내년에 식신이 오죠. 식신이 그러면 상관적인 재주를 식신으로 드러낸다라는 거는 한 분야에 집중한다라는 얘기예요. 한 분야에 상관이라는 건 잡다한 거잖아요. 박학다식한 거잖아요. 박학다식한테 식신이 온다, 식신이 오고 편제가 온다라는 거는 한 가지 집중해서 책을 한 권 써요. 뭐 바른말하기 책을 유시민 작가의 그런 글 잘 쓰는 법 이런 식으로 글 잘 쓰는 법의 한 가지 분야를 택해서 어떤 뭐 목표를 위해서 그 분야를 계속적으로 탐구하는 부분. 거기에 해묘미 목국도 되죠. 상관생제도 되죠. 그 책을 써서 딱 책을 내는 거죠. 묘목 자체가 목이잖아요. 책 내는 운도 되고 책으로 또 강연도 해요. 해묘미 목이잖아요. 상관생제까지 또 지지해서는 되는 거잖아요. 내년에 운이 좋습니다. 일주만 본다면 내년에 신의 일주 같은 경우는 엄청난 활동성, 책이든 뭐 경제적인 활동이든 엄청난 활동력을 보이고요. 천간에 보일 때는 책만 낸 것 같았었는데, 식신생제니까 책만 낸 것 같았었는데, 나중에 강연비가 더 많이 벌더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뭐 신의 일주도 내년에 긍정적이고요. 신축 일주 자체도 내년에는 좀 긍정적이지만, 예, 묘미 합이 아니라 이거는 극으로 가죠. 신축 극으로 가서 축토안의 신금, 지장간의 신금 자체가 나의 지지 기반이거든요. 지지 기반을 좀 나의 그런 토대 자체를 가만히 집에 못 있는 거예요. 축토가 나의 집이라고 하면 미토 안에 나의 근거지가 없잖아요. 지장간에 신금이 없잖아요. 자, 축토 안에 신금이 있잖아요. 나의 근거지가 있는데 내년에는 묘목이 오면서 목극토 하면서 동시에 축토 안에 신금을 충해버립니다. 그러면 나의 지지기반이 날아간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이동수라든지 뭔가 옮길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편인재화가 됐으니까 어떤 재물적인, 금전적인 또는 어떤 목표 때문에 내 지지기반을 옮길 일이 생기는 거예요. 축토 안에 신금이 극을 당해서 충을 당해서 어디로 가는지는 좀 봐야 되겠죠. 명식을 좀 보고서 판단해야 되고 내년에 상반기의 식신 자체는 긍정적으로 발현이 되는 거죠. 축토 안에 신금이 나온 거죠. 그럼 긍정적으로 발현될 때는 내 전문성을 발현하기 위해서 뭐 지방으로 가던가 아니면 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던가 뭐 이런 식의 변동이 발생합니다. 편제 자체는 이동성이거든요. 그러면 이사가 아니라면 직장을 이동하는 부분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요. 아니면 부산에서 내가 경제 기반을 닦았는데 서울에서 일거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서울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서울을 계속 왔다 갔다 할 일이 생긴다. 그래서 내 집에 잘 못 들어가는 일이 생긴다. 나의 지지 기반인 비겁들과 못 만나는 일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신축 일주 같은 경우 내년에 긍정반, 부정반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는데 어찌됐든 내 축토 안에 숨겨져 있던 나의 재주가 드러난 거죠. 식신이 드러난 거죠. 그러면 내년에 뭐 활동성이라든가 그런 거는 굉장히 많이 발현이 되고 돈을 위해서 아니면 목표를 위해서 많이 뛸 일이 생기는 부분이죠. 내 근거지를 벗어나서 하시는 부분. 요즘에는 뭐 외부에서 일거리 생기면 좋잖아요. 막 왔다 갔다 여행도 하고. 그리고 내년에 여행도 많이 갑니다. 신금일간들은 지지의 태지잖아요. 불안함을 뭔가 리프레시하면서 재성 자체는 즐기는 거예요.
편재는 경제 돈 가지고 즐기는 걸 편재라고 하거든요. 투자하는 것도 막 시원하잖아요. 도박하는 거 편재잖아요. 딱 돈 넣어놓고 막 즐기는 거. 야, 땡기자 이게 편재예요. 야, 한번 크게 벌 수 있어. 즐기는 거. 그러면 스트레스도 날아가죠. 중독 현상이 없다면 스트레스도 많이 푸는 해외로 많이 나가자. 야, 맨날 여기 집에서 있기만 했는데 이제는 나가서 사람들과도 많이 만나고 새로운 것도 경험해보자. 편재는 새로운 걸 경험하는 공간의 확장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내년에 그래서 뭐 신금일간 같은 경우는 내년에 지지로 봐도 크게 문제되는 거는 없습니다. 고요. 뭐 기거분도 아니고 식신의 편재운이기 때문에 지지의 정인을 두지 못하잖아요. 사유축의 해묘미 운동을 하니까 신금일간, 음간은 지지에 만약 정인이 있으면 재극인 당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공부하다가 놀자라고 하는 건데 내년에 다 편인만 가지고 있는 신금일간이기 때문에 편인재화가 됩니다. 편인재화, 편인재상, 희망을 주는 재성이 오기 때문에 내년에 신금일간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확장, 그러니까 내실을 기할 때도 있고요. 운에 따라서 내실을 기할 때도 있고 확장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내년에 신금일간들은 확장, 확대, 능동적으로 활동력을 배가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신금일간의 내년도 운세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